28페이지에 일단 이제 의사표시 이렇게 나오면 일단 비통 착사강이 뭔지 모르지만 이런 개념이 있구나 이 정도 알고 가시면 돼요. 한 번만 읽어본다. 비통 착사강 유무취취치. 그럼 이제 매매는 어떻게 구성되느냐면 그냥 듣고 있어. 여러분들 이제 교재 어디로 가냐면 14페이지로 한번 가봐. 14페이지. 15페이지 갔더니 매매의 의 이렇게 나와 있고 거기에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나오죠. 한번 조문 읽어본다. 매매는 시작.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 거기다 밑줄 그셔봐. 당사자 일방 네모. 당사자 일방. 그 다음에 상대방 네모. 상대방이다 네모.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약정에다가 약정. 이전할 것을 약정에다가 세모. 약정에다가 세모. 그 다음에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 여기까지 밑줄 그어봐.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 밑줄. 그럼 이 매매의 구성 요소를 보면 매매는 자 일단 매매의 구성 요소를 보면 당사자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당사자가 나오지? 그 다음에 약정하고 잘 봐. 약정하고 그랬으니까는 약정한 내용이 있겠지.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정했잖아요. 약정한 것 있어 없어? 그 다음에 의사표시 약정 있어 없어? 그래서 이 매매의 구성 요소는 매도인과 매수인이라는 사람 등장인물을 당사자라고 불러. 등장인물을 뭐라고 한다? 여기다 이렇게 당사자 이렇게 밑줄 그으셔. 위로 쭉 당사자. 메모 써봐. 당사자. 그 다음에 이전할 것을 약정. 그러니까는 이전할 것을 약정까지 밑줄 그으시고 이전할 것을 약정 밑줄 그으시고 이걸 목적이라고 그래. 이전할 것을 약정까지를 무엇이라고? 목적. 그 다음에 약정 자체를 세모를 의사표시. 따라서 매매라는 계약 속에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들 매매의 3요소에 1번 봐. 매도인, 매수인이라는 사람 들어가지. 이걸 당사자라고 불러. 그 다음에 오른쪽 목적 보이지? 그 목적을 약정한 것. 그 다음에 약정이라는 의사표시 들어가지? 그래서 매매계약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간다는 거야. 한번 읽어본다.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확인했지? 그럼 여러분 왼쪽으로 눈을 돌려봐. 교재. 왼쪽으로 눈을 돌려봤더니 여기 종으로 돼 있는데 맨 위에 한번 읽어본다. 법률행위. 그 밑에 다시 성립요건. 그 밑에 효력요건. 보이지? 그럼 다시 성립요건으로 가봐. 성립요건에 음영으로 처리된, 자 읽어본다. 일반 성립요건. 자, 그 밑에 읽어본다.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 세 가지 보여요? 당사자 존재, 목적의 존재, 의사표시 존재 보이지? 이런 것들을 성립요건이라고 그래. 즉 매매뿐만 아니라 모든 법률행위 속에는 법률행위 하는 당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당사자가 의사표시 한 것이 있고 그리고 의사표시 세 가지가 있다는 거야. 다시 한다. 당사자, 즉 의사표시 한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 자체, 그 다음 의사표시 내용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계약 속에는 반드시 몇 가지가 존재해. 이 세 가지를
계약의 3요소 또는 법률행위의 일반 성립 요건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이제 왼쪽으로 와보셔. 왼쪽으로 와보신다. 법률행 이제 여러분들 그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 나오는데 일단 일반 성립 요건 이렇게 머릿속에 외워줘야 돼. 모든 법률행위 속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하다. 몇 가지가 필요하다고? 세 가지가 필요한데 그 세 가지가 그것이 자 읽어본다. 당사자, 또 목적, 또 의사표시 세 가지가 꼭 필요해. 당사자, 그 다음에 목적, 또 의사표시. 그러면 매매계약을 해서 효력이 생기려거든 우리가 의사표시를 할 때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의사를 결정할 때 하자가 없어야 돼. 그런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유형 그게 3개 있었는데 그게 비통착, 그 비통착 동그라미 쳐봐. 찾아서 계약의 법적 상태에 빨간 것으로 비통착 한번 찾아봐. 어디 보였어? 오른쪽에 여기 봐. 여기 보면 여기 비통착 보여? 거기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오. 비통착. 지금 14페이지에 있어. 아직 어디서 못 찾는 사람들은 지금 숨은 그림 찾기 한다. 5분간 시간을 준다. 근데 BGA 표시는 뭐라고 되냐면 확정, 유효. BGA 표시는 확정, 유효. 위로 쭉 올라갔더니 통정허위 표시는 뭐라고 돼 있어? 확정, 무효 칸에 있잖아 지금. 숨은 그림 찾기 오고 있어. 한번 해보는 거야. 근데 착오는 어디에 있어? 착오는 위로 쭉 갔더니 불확정, 유효. 옳지. 여기까지 왔나? 사기 강박도 어디에 해당을 해? 불확정. 아까 사기 강박은 취소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그냥 듣고 말아버려. 너무 애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비통, 착사강, 유무, 취취취 했잖아요. 그러니까 취소라는 말이 들어가면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이고 그 유효는 법적 상태가 확정적이야, 잠시 유효야. 그것을 불확정적이라고 쓰는 거야 이게. 불확정적 이렇게. 너무 앞서갔어. 자, 그럼 법률행위의 법적 상태는 잘 봐.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은 토지를 2억에 팔겠다 그랬더니 을이 갑이 을에게 토지를 2억에 팔겠다 그랬더니 을이 5천만 원 깎아주면 사겠다 승낙을 했지. 자, 그냥 들어보셔. 갑에 어려워할 만해. 이런 거 어려운 것이라고 하면 진짜 어려운 거 많잖아. 갑의 토지를 을에게 2억에 팔겠다라고 청약을 했더니 을이 5천만 원 깎아주면 5천만 원 깎아주면 사겠다 승낙을 해. 그럼 계약은 성립이야, 불성립이야? 야, 5천만 원 을이 5천만 원 깎아주면 사겠다 했는데 성립이라고 하면 올여름에 깎아보겠다.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하자고 청약과 승낙이 있었는데 청약의 내용과 승낙의 내용이 합치요, 불합치요? 배웠잖아, 불합치. 그럼 불합치는 성립, 불성립? 불성립이잖아. 불성립. 그러면 2억에 팔겠다 했더니 을이 그렇다 하면 계약이 성립이 되었어. 여기까지. 자, 갑이 술 잔뜩 마시고 2억에 팔겠다고 청약을 했더니 을은 술을 한 잔 더 마시고 더 취한 상태에서 승낙을 했지. 술이 잔뜩 취한 상태에서 2억에 팔겠다 했더니 이놈은 술을 더 취한 상태에서 그래 알았다. 네 청약을 받아들이겠다 승낙을 했지. 성립 불성립? 응? 성립이잖아 지금. 청약의 내용과 승낙의 내용이 합치되었으니 성립은 된 거지? 자, 이번에는
갑이 2억에 팔겠다고 청약했는데 을이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1억 5천에 사겠다 승낙을 했어. 그러면 성립 불성립? 불성립이지 여기는. 그래서 을이 잔뜩 술이 취한 상태에서 승낙을 했으므로 계약은 무효나 취소될 수 없어. 왜냐하면 계약이 체결 안 됐다면서. 그러니까 계약이 체결이 안 되면 불성립의 경우는 부존재이므로 무효나 취소 문제 생기지 않아. 이렇게 설득돼? 일단 무효나 취소라는 말을 쓰려거든 성립은 돼야 돼, 안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14페이지에 맨 위에 한번 읽어본다. 다 같이 성립. 자, 법률행위에는 맨 위에 한번 가봐. 종으로. 자, 성립 요건 동그라미. 손 짚어봐. 맨 위에. 오른쪽에 무슨 요건? 그러니까 여기 봐. 성립 요건이란 성립은 되었다, 안 되었다? 되었다 그 말이야. 성립 요건은. 그러니까 우리는 성립이 된 걸 공부하는 거지 계약도 안 된 걸 공부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불성립의 경우에는 무효나 취소 문제 생기지 않아. 그러면 계약이 성립이 되면 유효라는 문제 생겨 안 생겨? 이제 성립이 되고 나서 오른쪽을 봐. 계약의 법적 상태. 계약의 법적 상태에는 효력요건 밑에 지금 14페이지야. 14페이지 맨 위에 효력요건 보여요? 거기서 맨 오른쪽 끝에 보면 밑으로 내려와서 계약의 법적 상태 보여 안 보여? 법적 상태가 몇 가지 있나요? 4가지 있잖아요. 다시 읽어본다. 확정유효, 확정무효, 불확정유효, 불확정무효. 그냥 계약이 성립되면 여기 봐. 계약이 성립되면 크게 유효 아니면 뭘로 나눠진다? 무효로 나눠진다 그 말이야. 성립이 되면 유효 아니면 무효. 그런데 안 써도 돼 이제 이런 거. 어쨌든 유효 아니면 무효 아니냐 지금. 유효 아니면 무효. 크게 다시 유효 무효. 성립이 되어야 법적 상태가 같이 판단이 되어서 유효 무효로 나눠져. 그런데 유효도 아까 취취는 잠시 유효로 했다가 무효로 만든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잠시 유효를 불확정 유효라고 그래. 잠시 유효를 뭐라고 그래? 불확정 유효. 그러면 잠시 유효가 아니라 확 처음부터 픽스된 유효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걸 확정 유효라고 그래. 확정 유효. 그 다음에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정해진 무효를 확정 무효. 그런데 잠시 무효를 했다가 그 효력이 변할 수 있는 상태를 불확정 무효 또는 유동적 무효라고 해. 자, 여러분들 불확정 무효에다가 가로에 놓고 이렇게 써봐. 유동적 이렇게. 그러므로 매매계약이 성립이 되면 자 이렇게 기억해. 매매계약이 성립이 되면 법적 상태는 몇 가지야? 4가지. 매매계약이 성립이 되면 그 계약의 법적 상태는 4가지. 그런데 여기서 자 우리 563조에서 말하는 매매는 약정하면 효력이 생긴다고 돼 있지? 이때는 확정 유효를 얘기하는 거야. 이때는 뭘 얘기해? 확정 유효. 자, 어쨌든 들어. 일단 매매가 성립되면 그 계약의 법적 상태는 몇 가지 중에 하나야. 4가지 중에 하나. 만약에 당사자가 의사표시할 때 착오로 했다면 일단 효력은 생겨 안 생겨? 생겨. 착오로 했다면. 자,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했다면 거짓말. 통정 허위 표시했다면 효력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그때는 무효니까. 그래서 일단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면
박수 한번 쳐 시원하게. 지금 수험생 여러분 여기 인터넷에서 듣는 분들은 지금 학생들이 감동 오고 있거든. 이 상태. 지금 우박이 떨어져서 감동 오고 있습니다. 이거 실시간 현장 중계하는 거야 지금. 우박 떨어지는 거지? 내 얘기나 잘 들어. 무너지지 않은 거니까. 진정됐어? 계약이 이루어지면 법적 상태는 몇 가지 중에 하나야. 그래. 네 가지 중에 하나인데 지금부터 여러분들 책에 15페이지를 한번 봐. 오른쪽 교재. 그럼 여기를 여러분들 이 도표로 볼 때 당사자나 목적이나 의사 표시에 따라서 효력이 결정이 돼. 거기까지 왔지? 근데 그것을 다시 15페이지를 봤더니 오른쪽에 15페이지 봤더니 오른쪽에 그 도에 있죠, 도에. 그 3번 봤더니 법률행위의 체계도 나오나? 그럼 중간에 계약이 들어가는 거야, 계약이. 근데 그 계약 속에는 아까 우리 총칙에 계약 속에는 삼각형을 봤더니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조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쭉 이렇게 기재되어 있네. 그러면 우리는 계약을 배우는데 매매를 배워. 그럼 매매가 이루어지면 법적 상태가 좌우 네 가지로 나눠지지? 화살표가 왼쪽을 본다. 확정 유효. 오른쪽은. 그럼 여러분들 확정 유효는 절대 무효가 될 수 없어. 확정 무효는 절대 유효가 될 수 없다고. 근데 위로 한번 가봐. 불확정 유효는 눈 왔나? 불확정 유효는 왼쪽으로 갈 수도 있지,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지. 그러니까 불확정 유효는 유효도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무효도 될 수 있고 그 말이야. 그럼 불확정 무효로 한번 가봐. 불확정 무효는 나중에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민법의 내용이야. 그걸 지금 배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매가 딱 이루어지면 법적 상태가 유효냐 무효냐 구별해놓고 그 다음에 유효는 다시 확정적이냐 불확정적 이렇게 나누면 돼. 설득됐나? 아, 민법은 그렇게 편제되어 있구나 하시면 돼. 그런 걸 무수하게 연습을 많이 할 텐데 오늘은 여러분들 15페이지에 불확정 밑에 쭉 내려와서 불확정 유효 있지? 거기 한번 보면 거기에 지금부터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제한 능력자의 제 동그라미 쳐봐. 제한 능력자의 행위의 착오의 착, 그 다음에 사기 강박의 사강. 아까 착오 사기 강박은 취소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다 그 말이야. 그러면 제한 능력자는 여기서 그냥 가볍게 들으셔. 이 당사자가 의사를 결정할 때는 그 사람이 의사를 정할 때는 살아있어야 돼. 그리고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행위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듣고 말아버려.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제한 능력자라고 그래. 행위 능력이 안 써도 된다. 행위 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제한 능력자라고 하는데 이 제한 능력자 안에는 우리 미성년자라는 게 있어. 미성년자. 근데 미성년자는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라고 그래. 그리고 그 다음에 사고 능력, 사무처리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을 피한정 후견이라고 그래. 피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사무처리 능력이 아예 부족한 사람을 피성년 후견인. 그래서 제한 능력자에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냥 쓰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제한 능력자가 매매 계약을 해서 효력이 생기려거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 근데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자서 계약을 했다면 일단 취소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했다면 나중에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계약이 확정적이다, 불확정적이다. 그래서 불확정적 유효가 4개 있으니까 외워버려. 자, 외워본다. 제착 사강은 동그라미 쳤잖아, 빨리. 제착 사강은 확정적 유효다, 불확정적 유효다. 맨 위에가 불확정적 유효로 올라가 봐. 이제 맨 위로. 거기 흐름도에서 지금 15페이지에 1번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나오지? 거기다가 제 동그라미 쳐. 2번에다가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나오죠? 착사강 이렇게 동그라미 쳐. 그 다음에 3번은 놔둬 일단. 3번은. 자, 이제 외워본다. 제착사강은 확정적 유효다, 불확정적 유효다. 그렇게 돼. 그런 거 이따 알면 돼.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제 불확정적 무효를 배울 텐데, 대리를 보면 우리 여러분들 그 눈에 15페이지에 계약에 그 삼각형을 한번 봐. 삼각형. 삼각형 봤더니 밑에서부터 한번 읽어본다.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대리, 조건 이렇게 나와 있지? 근데 우리는 대리를 한번 보니까 대리인에게 의사표시를 시킬 때 대리권 있는 경우도 있고 대리권 없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대리인이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주는 행위를 대리권 수여라고 하는데 준 적이 없는데 요 큰아들 요 녀석이 각종 서류를 위조해서 나는 우리 아버지 대리인이다라고 대리인인 것처럼 사칭해서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하면 상대방은 대리인인 줄 알고 거래했잖아요. 근데 실제는 없대. 그럼 누구를 더 보호해 줘야 되는가 문제가 생기지. 그래서 이 경우는 일단 본인을 보호해 줘야 돼. 대리권 없으니까. 그러나 일정 요건 갖추면 상대방도 보호줄 필요가 있으므로 일단 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대리 행위를 했다면 일단 법적 상태는 유동적으로 만들어 놨어. 그래서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유효가 되고 본인이 거절하면 확정 무효가 되고 이렇게 만들어 놨다 하시면 돼.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읽어본다. 자, 무권 대리. 자, 매매는 빠지고, 자, 대리권 없는 자가 시작.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한 효력이, 자, 잘 봐. 효력이 없다 그랬으니까 유효야, 무효야? 무효. 효력이 있다 그러면 유효. 효력이 없다 그랬지? 그런데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될 수 있나? 그렇지. 그래서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는 확정적 무효다, 불확정적 무효다. 불확정적 무효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밑에 2번 불확정적 무효 보여 안 보여? 거기다가 무권 대리 행위 나오지? 일단 무권만 동그라미 쳐. 무권. 자, 여기 봐. 재밌어? 안 재밌어? 그냥 희망을 갖고 하나씩 터득하는 재미로 살아. 터득하는 재미로. 그리고 세월은 금방 흘러가거든. 시험 공부는 야, 이거 내가 알아서 시험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스트레스 받으니까 내가 모르는 지식을 조금씩 배워간다면 어느덧 시험에 합격해 있어. 그러니까는 모른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생각해. 과거 자기 자신을 반추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은 의사들에게 가면 다 말을 듣거든. 근데 수험장 여기 오잖아요. 그러면 다 자기들이 강사보다 더 똑똑해. 세미 말 절대 안 들어. 자기 고집만 내세운다고. 그러면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은 자기 과거를 한번 반성해보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바꿔야 돼. 공부 방법을. 그래야 성공하는 거지. 계속 성공하지 않은 과거의 과정을 답습한다면 결과는 과거와 똑같을 거 아니야. 그냥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은 바꿔야 될 텐데 강사들이 가르치는 방법으로 맞지 않으면
그래도 한번 바꿔야 돼. 자꾸 스스로를 뭔가 다르게 해줘야 합격을 하니까. 지금 이 토지 소유권을 보니 X 토지 등기부를 보니까 X 토지 등기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 않는 부분을 갑구라고 그래. 갑구 소유권 보존 2번 순위번호가 나와. 그리고 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 이렇게 나오지. 소유권 이전 접수 날짜 1월 1일 접수번호 1502번. 그러니까 갑구에는 순위번호가 있다 이거야. 순위번호가. 그리고 등기 원인 매매. 그리고 소유자을 주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가 돼. 그러면 성명이 이름이 바뀌는 것을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다 이런 말을 써. 그냥 들어 그냥. 그러면 이제 이 토지 소유권은 갑에게 있었는데 등기 목적을 보니까 소유권이 넘어갔잖아요.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을에게 넘어갔어. 그런데 을이 등기부대로 소유권이 넘어가려거든 여기 원인이 존재해야 돼. 원인이. 근데 이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판 적이 전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등기는 무효등기야. 다시 설명한다. 요 갑의 토지를 갑이 을에게 팔았어. 팔지 않았어. 근데 등기부상으로는 매매한 것처럼 쓰여 있다니까. 근데 우리나라 등기관은 진짜로 매매 계약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 심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요건만 갖추면 등기가 돼. 형식적 심사권만 있다 보니까 실제 소유자와 등기 명의인이 다를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실제 소유자는 누구야? 갑이야 갑. 그런데 이 을이 자기 소유인 것처럼 등기해서 자 3번 소유권 이전 매매 자 소유자 병 여기 잘 봐. 을이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병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했대. 지금 대리권 보지 말고 갑이 을에게 토지 판 적 없어. 근데 을이 서류 위조해서 등기했지. 그리고는 병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해. 매매. 그럼 이 매매는 을이 병에게 토지 소유권 넘겨주겠다고 약정할 때 토지 소유권은 갑에게 있나요? 을에게 있나요? 갑에게. 그러면 이 을과 병 사이의 매매는 자여봐 타인 소유의 매매. 그래도 이 매매는 유효야 무효야? 유효. 유효. 그런데 을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걸 기화로 각종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행위를 무슨 행위라고 하냐면 처분행위. 그러면 이 처분행위는 소유권이 있어야 될 텐데 소유권이 없는 자가 처분행위 했지? 이런 걸 자여보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그리고 이렇게 등기했어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을이 병에게 교부했다. 그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그리고 등기했지. 그렇기 때문에 등기했어도 지금 매매는 유효하지만 을이 병에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행위가 자 페이지 7페이지 개념이 잘 안 잡히면 헷갈린다고 7페이지 봤더니 4번에 처분행위 보여요? 맨 밑에 4번 처분행위다 밑줄 것이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주는 행위 이렇게 써봐. 처분행위다 밑줄 것이고 밑으로 쭉 빼버려. 하도 많이 썼으니까는.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교부 이렇게 써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교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교부. 지금 을이 이 상황을 기억을 해. 갑의 토지를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 놓고 이제 여기 을과 병 사이 보는 거야. 을과 병 사이의 매매. 매매는 무슨 행위? 부담행위. 매매는 부담행위. 그리고 매매 계약하고 나서 매수인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으면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행위. 이게 무슨 행위? 처분행위. 등기했지. 지금 등기 넘어갔어 지금. 이 병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려거든 매매도 유효해야 되고 등기 서류 넘겨주는 행위 있잖아요. 이 처분행위도 뭐 해야 돼? 유효. 근데 처분행위가 유효야 무효야? 무효지. 동의해? 그러면 나중에 아버지가 에이 너 잘 팔아먹었다 추이 넣을 수도 있나요? 있어. 그래서 이것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고 그래. 이것을 무엇이라고 그래?
뒤로 넘어가. 지금 교재 15페이지. 15페이지의 맨 밑에 무권대리 행위 다음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보여 안 보여? 지금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아버지 토지를 을이 서류를 교주해서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해 놓고 서류를 위조해서 큰아들이 병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행위. 그러면 넘겨주겠다고 한, 자, 따라서 해보자. 넘겨주겠다고 한 행위. 넘겨주는 행위. 시간이 다르잖아. 넘겨주겠다고 한 행위는 부담행위고 부담행위야. 근데 넘겨주는 행위는 무슨 행위? 처분행위. 지금 또 울려고 그러네. 여기 지금 을이, 수험생 여러분 여기 봐야 돼. 이번에는 5개 해줄 테니까. 을이 병에 매매했을 때는 넘겨준 행위야, 넘겨주겠다고 하는 행위야. 넘겨주겠다고 약정하잖아. 넘겨주겠다고 하는 행위. 그리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행위는 넘겨주는 행위, 이전해주는 행위. 이게 보이냐고. 자, 이거 봐. 매매와 이전하는 행위. 이게 보여야 돼, 눈으로. 여러분들 등기부에는 매매만 보이지만 서류 교부하는 행위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등기가 될 수가 없거든. 자, 이거 본다. 물권행위. 그걸 물권행위라고 그래. 물권을 이전해주는 행위를 무슨 행위라고 그래? 물권행위. 의미는 조금 두르려고 하지? 그럼 이때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마치고 나서 그냥 이 등기도 무효등기야. 무효등기. 그리고는 병에게 토지 넘겨주겠다고 약정할 때는 유효. 약정만 했고 나중에 약정 지키는 행위. 그게 처분행위야. 그게 처분행위. 다시 약정 지키는 행위. 그러면 약정 지킬 때는 소유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이제 이 얘기 안 할게. 근데 이 을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서류를 띄어서 병에게 우리가 매매계약 체결하면 돈 받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에게 넘겨주잖아. 넘겨줘, 안 넘겨줘? 그 행위가 처분행위라니까. 법무사에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행위를 처분행위라고 그래. 그럼 법무사님이 가서 등기하지? 그러면 등기하게 되면 이제 등기가 된 거야. 이렇게 등기부에 올라갔어.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했다고. 그럼 기록해서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려거든. 소유권 넘겨주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소유권 넘겨주는 사람이 소유권 현재 있나요, 없나요? 없지. 근데 없는 자가 넘겨줬죠. 자, 이거 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그냥 무권대리계약과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다르니까 구별을 하는 거야. 무권대리는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권 있다고 한 행위이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처분권이 없는 자가 남의 땅을 지 이름으로 등기해 놓고 팔아먹는 행위를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고 그래. 그냥 같아 달라. 달라. 그러나 법적 상태는 유동적 무효. 그래서 자, 그냥 지금은 그럼 나중에 무권 대리인데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배울 때는 이 을이 아버지를 사칭해서 대리권 준 적이 없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 대리인이다 해서 이렇게 무권 대리 계약이 이루어지면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적 상태는 여기가 지금 확정적 무효야, 유동적 무효야.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건 유동적 무효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1월 달에 공부할 때는 뭘 배우냐면 유동적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럼 유동적이다 그러면 그 효력이 어떻게 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요거 배워. 여러분들 그 유동적 무효 한번 봐. 불확정적 무효 칸에 밑으로 내려와서 손 짚어본다. 전부 시작. 아니 여기를 한번 동그라미 손 짚어봐. 여기를 손으로 짚었지? 그거를 말아야 돼. 좌우로 살펴봐야 돼.
어떻게 하면 좌로 가고 어떻게 하면 우로 가냐가 민법에서 나온다니까. 그걸 연상을 해줘야 공부를 잘하는 거지. 지금 여기 이건데 눈으로 그래? 묶고 내리는 유동적 무효 절대 그렇게 안 나와. 어떻게 하면 유효가 되느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유효가 되겠어? 여기 있잖아.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여기 다시 한다. 아까 동철이가 뭐 먹고 추인 나오잖아. 추인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유효로 한다 그 말이야 나중에.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생각 안 하지만 나중에 1월 달에 할 때는 자 봐. 유동적이니까 잘 봐. 유동적이니까 어떻게 하면 확정. 그러니까 유동적이니까 오른쪽으로 하면 확정 무효지. 짜증 안 나. 그러니까 이 상태로만 머무르면 안 되고 이 상태로 왔다는 얘기는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나중에 염두에 두고 연상을 해야 공부가 완성된다 그런 얘기야. 근데 지금 못 가르쳐줘. 여기 가르쳐주면 난리나. 에이씨 잘못 왔어. 그래서 못 가르쳐주고 그냥 법적 상태가 있구나 이 정도만 가르쳐주는 거고 지금 공부 잘할 사람들은 그래? 이렇게 봤다면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해주면 왜? 그림 그려놨잖아. 오른쪽 왼쪽에 이렇게 변한다 이렇게. 정리해봐. 유동적인 상태는 효력이 변해 안 변해? 변해. 확정적인 상태는 효력이 변하지. 그런데 이 유동적인 상태가 이렇게 확정적으로 변할 때 써먹는 낱말이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했다가 들어가는 거야 이런데. 오케이. 자 일단 여기 봐. 묶고 내리는 눈으로 봤지? 묶고 내리는 확정적 유효다 불확정적 유효다. 유동적 무효나 불확정적 무효나 같아. 자, 두 번째 이제 쭉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들 페이지 55페이지를 한번 봐. 55페이지 갔더니 이제 여러분들 중개사에서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는 거야. 중개사법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 없이 한 매매는 두 문제가 나오는 거야. 2차에서 한 문제가 꼭 나오고 두 문제 나와. 중개사법에서. 민법에서는 한 문제 나오고. 봤더니 제목 읽어본다. 시작. 다시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 판례는 이건 판례야. 우리 민법 조문은 없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 토지거래 허가 우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아직 체결했는데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계약은 확정적 무효다, 유동적 무효다. 그거만 알면 돼. 즉 무슨 얘기냐면 토지거래 허가 없이 일단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그건 잠시 무효다 그 말이야. 55페이지를 한번 봐. 토지거래 허가 없이 한 매매는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둘째 유동적 무효 상태의 효력이 있는 경우 있는데 그냥 들어. 자, 이 토지가 여기 봐. 갑이 소유하는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거든 사전에 관할 관청 허가를 얻어야 돼? 얻지 말아야 돼? 얻어야 돼. 그런데 허가를 나중에 받기 위해서 만약에 허가를 배제할 목적이라면 그건 확정적 무효가 돼버려. 1번 봐. 1번에 1번. 허가를 배제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매매는 유동적이야. 처음부터 무효야.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야. 그러니까는 여기 봐. 허가를 나중에 받을 것을 전제로 계약을 했다면 확정적이야. 불확정적이야. 그렇게 아시면 돼. 지금 우리는 불확정적 무효의 종류만 배우고 있어.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없이 일단 매매했다면 불확정적 무효.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확정 유효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확정 무효가 될 것인가? 밑에 쭉 서술되어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배우는 게 아니고 그냥 토지거래 허가 없이 한 매매는 확정적 무효다. 불확정적 무효다. 그 정도만 알고 가자는 거야. 그래서 15페이지로 다시 가봐.
15페이지에 불확정적 무효에 자, 이제 동그라미 쳐. 15페이지에 맨 밑에 찾으셨나? 그럼 무권이 두 개 있으니까 무권 하나만 동그라미 쳐봐. 무권토 이렇게. 무권에다가 2번에다가 무권 대리 행위에 무권 동그라미.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에 무권 동그라미.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없이 한 매매 나오지? 토 동그라미 쳐. 토. 그래서 자 여기 봐. 무권토. 그 다음에 정지조건 있는 행위에 정 동그라미 쳐. 정지조건 있는 행위에 정. 시기 있는 법률행위의 시.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불확정적 무효가 5개가 있어. 자, 여기 봐. 무권토 정시. 2번 시작. 있는데 2개는 나왔어 지금. 무권대리계약,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토지거래 허가 없이 한 매매금 판례니까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뒤에 보면 조건이 보여. 조건. 그래서 조건으로 한번 가보자. 61페이지로 한번 갑시다. 우리는 지금 매매계약을 배우는데 매매계약 구성요소는 매매의 구성요소는 당사자도 있고 목적도 있고 의사표시도 있고 대리도 있고 조건도 있고 기한도 있어. 그러면 이 계약 속에 조건이나 기한이 들어가 있는 계약은 법적 상태가 왼쪽이냐 뭐 확정유효냐 아니면 확정유효냐 아니면 확정무효냐 지금 그거 배우고 있어. 근데 확정유효 이런 거 배우는 게 아니고 우아래 배우고 있어. 그래서 불확정유효도 있고 불확정무효도 있고. 근데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어? 불확정무효의 무권토 정시. 여기 지금 할 차례야. 그러면 이제 조건은 여러분들 책을 봐. 61페이지 맨 위에 조건은 자, 동그라미 쳐봐 그냥.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소멸을 자 동그라미 쳐. 장불사 동그라미 쳐. 맨 위에 61페이지 맨 위에 조건과 기한의 구별해서 의의 동그라미 치셨나? 그러면 장불사가 뭐냐? 아까 내가 설명했지. 여기 봐. 중개사 취득하면 이런 뜻이야. 그러면 네가 중개사 취득하면 집을 준다 했을 때 중개사 취득하는 날이 올지 안 올지는 확실해, 불확실해. 그런 걸 장불사라고 그래. 자, 오른쪽을 봐. 기한은 장확사 동그라미 쳐. 장확사.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이런 뜻이야.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날짜는 틀림없이 온다. 그래서 틀림없이 오는 날을 기한이라고 그래. 예를 들어서 여기 봐. 네가 12월 20일 자 아들아 12월 25일이 되면 자동차 하나 사준다. 그러면 자동차 준다고 그랬는데 12월 25일이 되면 자 조건 있느냐 기한 있느냐 그걸 기한이라고 그래. 또 너무나 어렵게 생각 말고 자, 2번만 따라서 나 장불사 장확사 됐지? 그런데 이 조건에는 다시 정지 조건과 그리고 해제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우리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약정 안 지키면 계약을 깨자 할 때 쓰는 말이 해제. 그러니까 계약을 해제하면 이 계약을 나중에 유효인 계약을 불확정 유효 계약을 해제하면 소급해서 소멸한다 생각나 혹시? 그냥 즉 생각 안 나면 난다고 해. 약속했는데 약속 안 지키면 어떡하라고 해서 계약을 깬다. 그걸 해제. 되겠어? 그러면 계약을 해제하면 처음부터 없어져. 처음부터. 자, 여기 본다. 소급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말을 소급한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해제 조건은 이것이야.
조건이 해제된 것처럼 그런 조건이야. 조건이 해제된 것처럼 소급해서 소멸한다 그런 뜻이야. 해제 조건. 예를 들어서 그냥 듣고 말아야 돼. 자, 을에게 네가 자격증 취득할 때까지 잘 봐. 중개사 취득할 때까지 내가 집을 주겠다 그랬어. 아버지가. 중개사 취득할 때까지 집을 주겠다. 그러면 중개사 취득하는 날 올 때까지 집을 주겠다고 한다면 중개사 취득하는 날이 올 때까지 준다고 했으니 취득하게 되면 증여 효력이 없어지잖아요. 잘 들어봐. 취득 첫 번째 1번 취득하면 집 준다. 2번 취득할 때까지 집을 주마. 준다 했어. 두 가지. 취득하면 집을 준다. 그럼 지금 당장 주겠다. 취득하면 그때 주겠다. 그러면 이때는 취득하면 집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취득할 때까지 효력의 발생이 정지되어 있어. 정지되어 있다가 취득하면 효력이 생기는 경우를 정지 조건이라고 그래. 밑에 한번 봐. 정지 조건. 밑에 61페이지에 2번에 제목을 봐. 2번에 자, 이거 본다. 정지 조건. 또 무슨 조건이 있어? 해제 조건. 그러니까 해제 조건에다가 있는데 잘 들어봐. 해제 조건에다가 해제만 동그라미 있죠. 해제. 해제는 이렇게 쓰면 돼. 소멸케 하는 의사표시. 그러니까 해제 조건은 해제라는 말만 써보자고.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이 발생해. 소멸해. 그러니까 조건이 성취되면 소멸한다 그런 뜻이야. 조건이 성취되면 소멸한다. 여기 자격증 취득할 때까지 집을 준다 했을 때 취득하는 날이 오면 집에 대한 증여 효력이 발생을 해. 소멸을 해. 취득할 때까지 준다. 말이 어려워? 중개사 자 운전면허 딸 때까지 매달 생활비 100만 원씩을 준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운전면허 딸 때까지 생활비 100만 원씩 주마. 그러면 자격증 따버리면 생활비 받을 권리가 생겨. 소멸해. 소멸하는 게 해제야. 거기다가 조건 붙이면 해제 조건. 그럼 해제 조건은 소멸하기로 붙인 조건. 자, 이거 본다. 해제 조건은 그날이 오면 소멸의 효력이 발생해. 해제는 소멸한다는 게 전제돼 있잖아. 그럼 정지 조건은 오른쪽을 봐. 정지 조건은 효력이 발생을 해. 소멸을 해. 성취 후 오면. 여기 정지 조건 성취 후 한번. 성취 후 해놓고 효력 발생 동그라미 쳐봐. 성취 후 효력 발생. 해제 조건은 효력이 발생을 해. 소멸을 해. 효력이 거기다만 동그라미 쳐. 효력 발생 두 개. 여기다가 해제 조건 효력 소멸. 성취가 되었을 때. 정지 조건 효력 발생. 그래서 정지 조건은 여기 봐. 취득하면 집을 준다고 그랬어. 네가 취득하면 집을 준다. 그럼 취득하는 날이 오면 아버지가 취득하거든 집을 준다 했을 때 아들은 취득하는 날이 오면 집을 주시오는 효력이 발생하지. 이런 걸 발생 조건을 정지 조건이라고 그래. 그러면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 시기도 마찬가지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집을 준다.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집을 준다. 그럼 효력이 발생하거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생활비 주겠다. 소멸하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러면 시기는 발생하고 정지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종기. 여러분들 종기는 한 장 넘겨. 안 가르쳐줬네.
여러분 한 장 넘겨보면 66페이지를 한번 봐. 63페이지 한번 가봐. 63페이지 갔더니 기한부 법률행위라고 해서 구별에 시기 보이지, 시기. 거기다 동그라미 쳐버려. 오른쪽에 시기 해놓고 발생. 맨 위에 있잖아. 시기. 오른쪽에 발생. 그럼 종기는 소멸. 자, 이제 외운다. 시발정발. 해소종소. 두 번 시작. 안 해온 사람은 틀려. 여기 봐. 시기는, 자, 여기 봐. 시발. 정발. 그러니까 시기는 발생을 해. 종기도 발생. 정지. 시발, 종발이야, 정발이야. 정발. 그 다음에 소멸은 해제 조건은 소멸하고 종기도 소멸한다는 공통점이 있어. 다시 외워봐. 시발, 정발. 해소, 종소. 됐지? 효력이 발생하는가 소멸하는가? 한 가지씩 가르쳐주기가 정말 힘들어. 자,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자, 여기 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은 틀림없이 온다, 안 온다? 그건 기한이야, 이제. 그러면 기한에는 다시 종류가 시기 있는 법률행위와 종기 있는 법률행위 두 개가 있어. 근데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우리는 지금 법률행위 배우거든? 근데 법률행위는 효력이 생기거나 소멸하는가 그거 배워. 다른 거 배우는 게 아니라 효력이 생기거나 효력이 없어지거나 그거 배워. 근데 해제 조건, 종기는 시작하겠어? 끝나겠어? 종료할 때 종자야, 이거. 그러니까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이 끝난다. 끝나는 것과 소멸하는 건 같지. 해제는 아까 배웠지? 해제는 계약을 끝낸다는 말 아니야. 그래서 해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효력이 소멸하고, 종기 있는 법률행위도 효력이 소멸하고, 시기 있는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고, 종기 있는 효력도 정지 조건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니까 다 같이 시발정발, 해소종소. 그러면 61페이지 맨 위에다가 하나 쓰고 가. 61페이지 맨 위에다가, 여기 맨 위에다가 메모에 맨 위에다가 시발정발, 해소종소. 자, 맨 별표 넣으시고 1번. 다음에 2번 쓸 테니까 시발, 또 정발, 또 해소, 종소 해놓고, 이건 다음에 배울 거야. 소구표 없다 이렇게만 써놓으면 돼. 시발, 정발, 해소, 종소, 소구표 없다. 시발, 정발, 해소, 종소, 소구표 있어 없어? 뭔지 모르지만 그냥 써놓고 가는 거야. 원래 됐어. 그러면 이제 147페이지를 한번 보는데, 여기 조문 한번 보는 거야. 아까 정지 조건은 시발, 정발.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니까 발생한다 그 말 아니냐. 정지 조건은 발생하는 조건이야. 언제부터 발생을 해? 성취한 때로부터. 그런데 지금 뭘 배우냐면, 계약 속에는, 우리가 계약의 법률행위 속에는 5가지 요소들이 들어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대리, 조건, 기한. 그런데 이 조건에 정지 조건이 들어가는 법률행위는 좌우, 상하 어디야? 아까 13페이지로 가. 이제 거기 13페이지에 페이지 15페이지 갔더니 여기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상, 하, 좌우 어디에 해당해?
하지 그러지? 그런데 여기 봐. 지금 여기 한번 보자고. 아까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시발 정발. 그러면 여기 봐. 갑이 아들에게 네가 중개사 취득하면 집을 준다고 그랬어. 그럼 취득하는 날이 요때 오면 유효가 된다 그런 뜻이야. 취득하는 날이 오면 유효가 돼. 그러면 취득하기 전에는 효력이 생겨 안 생겨? 그러니까 유효요 무효요? 확정적이야 불확정적이야? 이런 걸 불확정무효라고 하는 거야.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그러면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어떻게 하면 유효가 돼? 성취. 어떻게 하면 무효가 돼? 불성취지 반대가. 어쨌든 간에 정지 조건은 자, 정지 조건은 여기라고 몰라도 시발 정발은 외웠어 안 외웠어? 아니 시발 정발 해소 종소 소급표 없다. 원래 해제 조건 말고 해제는 소급표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계약을 해제하면 해제한 때부터 소멸했어.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소멸했어. 이제 여러분들 소급표라는 말이 우리 시험에 여러분들을 엄청 괴롭힌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저 하나 먹고 쉬자고. 페이지 142페이지를 한번 보자. 어 141페이지 펴보면 자 141페이지 맨 위에 보면 해제 보이죠? 해제 보여요? 메모에 밑에다가 해제에다가 소급해서 이렇게만 써.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 이렇게 써보죠. 해제는 해제 조건이 아니고 해제는 우리 자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그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러냐면 소급한다 이렇게 소급해서 이 정도만 써. 소급해서 이렇게만 하자고. 이렇게만 써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운 해제라는 말과 해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다른데 해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 일단 소멸하지 소멸. 아까 시발정발 해소종소. 그런데 해제는 계약을 끝낸다 하면 끝낸다 할 때부터 소멸했어.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소멸했어.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그런데 해제 조건은 읽어보고 가자고. 해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효력을 잃는다고 그랬어. 소멸한다. 근데 조건이 성취되면 자격증 따면 처음부터야 성취한 때로부터야. 그래서 엄청 여러분들을 괴롭혀. 그러면 해제 조건은 비소급해서 소멸이다 그 말이야. 알란가 모르겠네. 자 다시 한번 가보자. 그래서 거기까지 보고 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61페이지로 한번 가보자. 61페이지에 61페이지 맨 위에서 조건과 기한에서 비교해서 구분해 봤더니 의 밑에 소급표 유무 보여요? 거기다 소급표에다 몇 줄만 그으셔. 아 여기 중요한 말이구나 이렇게. 페이지 61페이지에 소급표 유무 나오지. 아까 여기 봐. 시발정발 해소 종소 소급표 없다. 한번 외워본다. 시발정발 해소 종소 여기 소급표가 있어 없어? 없지. 근데 해제는 아까 우리가 요 끝나고 쉬었다가 취소 배울 거거든. 그럼 취소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가 돼. 그럼 해제하면 소급해서 소멸이야 해제한 때부터 소멸이야? 아 해제라는 말이 들어가면 여기 해제는 소급해서 어째 우울한 표정이다. 남 말 뜻이 다르다 그 말이야. 계약을 해제하면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계약이 없어지지만
해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처음부터야 성취한 때로부터야. 그러니까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이런 것들 구별할 수 있는 눈을 자꾸 조금씩 가져야 돼. 변별력이. 그래서 일단 여기 봐. 일단 변별력 있고 말고 요거 하나 외워놔. 사실 시발정발 해소 종소. 소급표 없다. 즉 해제라는 말은 요 해제와 이거 구별해. 해제라는 말은 소급해서 소멸하지만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해제하고 다르다 그 말이야. 해제하고 달라. 소멸한다는 점에서는 해제와 같지만 소급표가 없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소멸이야. 성취한 때로부터 소멸이야. 그러니까 소급표요 비소급적이야. 비소급적. 오늘은 여기만 구별하면 되겠네. 비소급적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61페이지로 가서 밑줄만 그어봐 한번. 여기 보면 정지조건, 해제조건이 있는데 성취 후 아까 봐. 성취 후에는 소급적이다, 비소급적이다. 거기다 형광펜을 내. 비소급적, 비소급적이다. 형광펜. 형광펜을 갖고 가셔야 돼. 비소급적을 한번 찾아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소급표 있느냐 없느냐나 엄청 여러분들을 괴롭혀. 시험이 2문제씩 나와 꼭 지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별해서 보셔야 된다. 이 정도. 여기 해제 조건이 들어가는 법률행위는 시발정발, 해소, 종소. 해제 조건은 소멸하는데 소소요. 소소는 아니야. 소급해서야 성취한 때로부터야. 성소다. 이게 해소가 아니라. 처음부터가 아니고 성취한 때로부터 소멸한다. 그런 뜻이야. 그거 구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고개를 자꾸 흔들어대네. 구별하는 게. 즉 무슨 얘기냐면 해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해제처럼 효력을 소멸한다 그 말이야. 소멸해. 근데 소멸을 하지만 처음부터 소멸을 해. 성취한 때로부터 소멸을 해.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구나 이 정도. 그냥 그런 걸 구별 못하면 이제 앞으로 연습을 해. 아 이런 걸 구별해서 비교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 얼굴이 머리에 내가 가르쳐주잖아. 그럼 팍 튀어나오는 모습 왜 안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 이게 안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오늘 배울 건 지금 뭐 배우고 있냐면 여기가 불확정 무효인데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성취가 되면 정지 조건 있는 법률은 성취가 되면 유효가 되는데 소급해서 유효다. 성취한 때로부터 유효다. 그 이야기가 성취한 때로부터 유효다 그 말이야. 성취한 때로부터. 쉬었다 합시다.